저당 오페로는 저당 유무에 따라 저당 분해 효소의 생성 여부를 조절합니다. 이 조절 과정 중에 핵심 단계는 바로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 여부입니다. 작동 부위는 이름 그대로 오페론의 작동, 스위치 역할을 하며 억제 단백질 역시 이름 그대로 억제를 합니다. 따라서 둘이 결합을 한다는 건 억제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조절 유전자를 통해 항상 발현되고 있는 억제 단백질이 저당이 없으면 작동 부위에 결합하여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 즉 구조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합니다. 저당이 있으면 억제 단백질은 저당과 결합하여 입체 구조가 바뀝니다. 망가진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와 결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RNA 프라이머가 정상적으로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조절은 억제고, 억제는 구조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한다는 거고, 전사를 억제한다는 건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전사 개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억제를 안 한다는 의미는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 이 저당 오페론의 핵심은 저당이 없을 때 IO가 결합되어 RP의 결합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당이 없으니까 억제 단백질이 저당이 아닌 작동 부위에 결합해서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하고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지 않는다. 저당이 있을 때는 억제 단백질이 저당과 결합해서 입체 구조가 변형되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고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구조 유전자가 전사된다. 방금 요약했던 내용의 순서대로 저당 유무에 따라서 좌우로 나눠서 다음 4가지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먼저 야생형 대장균, 즉 돌연변이가 없는 대장균의 오페론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면 돌연변이 내용은 쉽습니다. 야생형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저당이 있으면 저당 분해 효소를 만들고 저당이 없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야생형은 저당 유무와 3가지 항목의 OX가 같은 경향을 띠는데 억제 스위치인 IO만 저당 유무와 OX가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표에서 야생형을 줬다. 그런데 저당 유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의 배지에서 O가 여러 개 또는 X가 여러 개 있을 때 혼자만 따로 노는 게 IO다. 그리고 한 배지 내에서 O가 많으면 저당 배지, X가 많으면 저당이 없는 배지인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돌연변이를 보겠습니다. 표에 적은 4가지 항목은 오페론의 작동 순서대로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생형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가장 적은 돌연변이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페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저당 분해 효소의 생성, 그러니까 구조 유전자의 전사에만 문제가 생긴 구조 유전자 결실 돌연변이를 먼저 볼 거예요. 건드린 게 Z밖에 없으니까 다 똑같은데 Z만 배지 상관없이 X겠죠. 야생형과 비교해서 이거 하나만 바뀐다. 그 다음으로 변화가 적은 건 프로모터 결실 돌연변이입니다. 다른 건 건드린 게 없으니까 같은데 프로모터부터 고장나서 뒷부분 저당 분해 효소 생성까지 누적으로 고장나겠죠. 그래서 배지 상관없이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 못한다. 따라서 배지 상관없이 저당 분해 효소 생성 못한다. 이렇게 표를 채우는 겁니다. 작동 부위 결실, IL까지만 야생형과 동일하고 IO가 배지 상관없이 X죠. 왜냐하면 O가 사라졌으니까. 배지 상관없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고 배지 상관없이 저당 분해 효소를 만들게 됩니다. I 결실이면 I가 없으니까 IL과 IO가 만들어지지 않고 억제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에 배지 상관없이 RNA 프라이머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고 배지 상관없이 저당 분해 효소를 만든다. 드디어 문제풀이입니다. 다음 순서를 지켜서 문제 해석을 해주면 좋겠고요. 야생형이 제시됐을 때는 혼자 따로 노는 게 있으면 걔가 IO다. O가 많으면 저당 배지, X가 많으면 저당이 없는 배지다. 그 다음 돌연변이를 이 순서로 배웠는데요. 변화가 적은 것부터 많은 순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생형과 비교했을 때 표가 박살이 나 있다. 그럼 I부터 의심을 해보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반대로 야생형과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Z나 P를 의심해보는 게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3번 마지막으로 주인공 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것저것 알아냈는데 만약 예시로 IO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돌연변이는 I 결실도 아니고 O 결실도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랑 비교해 볼게요. IO가 X라 적혀 있으면 야생형이 저당 배제이기 때문에 억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I나 O가 결실된 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봤을 때 X를 보면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O를 보면 하나로 원인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시 1번을 다시 정리하면 IO라는 표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 I도 살아있고 O도 살아있어서 결합이 가능한 거고, 따라서 I 결실도 O 결실도 아니구나,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표에 X가 적혀 있는 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후순위로 본다. 할 건 다 했고요. 이 페이지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결실 돌연변이만 다뤘는데 수능에서 야생형의 억제 단백질에는 두 가지 부위가 있어서 저땅이 유무에 따라서 작동 부위와 결합할 수도 있고 저땅 유도체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이런 식으로 난 거죠. 억제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결합 부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돌연변이는 저땅 유도체와 결합을 못하는, 즉 억제 단백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땅 유도체와 결합을 하지 못해서 작동 부위와 배지 상관없이 항상 결합하고, 따라서 항상 억제되면서 저땅 분해 요소를 만들지 못한다. 두 번째 돌연변이는 항상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와 결합을 못하니까 억제가 항상 안 되겠죠. 반면 저땅 유도체와의 결합은 살아있기 때문에 야생형과 똑같이 저땅 유무에 따라 결합할 수 있겠습니다. IO 불가 돌연변이는 IO가 항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땅 분해 요소를 배지 상관없이 생성한다. 요즘 오페론이 엄청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둬야 싶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언급은 해봤습니다. 이게 수능 교과 과정에는 언급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몰라서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돌연변이 1, 2, 3이 있는데 Z, O, I 중 하나다. 그러면서 IL과 IO를 물어봤고 저땅 유무에 따라서 표를 나눠놨어요. 이거는 좀 쉽다. 좀 많이 알려줬으니까. 야생형에서 되다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얘는 저땅이 없어진 건 아닐 거고 얘가 조절 유전자 결실이구나. 이것도 볼게요. 야생형에서 되다가 안 되는 게 있어. 2번에서 I5 중에 I 결실은 썼고 2번이 O 결실이다. 그럼 3번이 Z 결실이겠지. 참고 Z 결실은 IL과 IO가 야생형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생형과 OX가 바뀌지 않은 걸 찾다 보면 여기선 Z 결실만 답이 되겠죠. 자, 기억, 야생형 대장균은 저땅이 있는 배지에서, 자, 여기 보시면 포도당이 있고 저땅이 있는 배지, 포도당과 저땅이 없는 배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걸 잘 뜯어 보시면 포도당은 양쪽 다 없어요.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거나 포도당이 없고 저땅도 없거나 이 뜻이거든요. 그럼 굳이 포도당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복잡하게. 그거는 혹시나 이 대장균이 포도당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포도당을 먼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저땅 유무를 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선제 봤을 때 포도당이 없고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 저땅이 있는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땅 배지라고 읽었고 저땅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 맞습니다. 개념적으로도 저땅이 있어야만 저땅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게 저땅 오페론 내용이었고, 그게 아니라 문제풀이식으로 생각을 해도 저땅 배지에서 I5만 X일 거니까 나머지는 다 O다. 그래서 저땅 분해 요소는 O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니은 포도당 관심 없고 저땅이 없는 배지,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1은 조절 유전자 결실이고, 조절 유전자 결실이면 IO가 항상 배지 상관없이 IO가 X겠죠. 그 말은 억제 스위치가 배지 상관없이 꺼져 있으니까 언제나 저땅 분해 요소가 억제되지 않는다. 생성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겠지만 나중에는 저 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풀 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난 기계처럼 따다닥 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3은 Z 결실이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 대장균 두 개가 있는데 P 결실과 I 결실 줬어. 그리고 IL과 RP를 줬죠? 그 주인공 풀이라는 걸 연습해 볼까요? 자, I가 야생형에서 갑자기 X가 떴다는 거는 주인공이 사라졌다. 그래서 2번 돌연변이가 조절 유전자 결실. 또 반대로 초록색 보세요. 야생형에서 갑자기 안 되는 게 생겼네? 왜 그런가 봤더니 프로모터 결실이겠구나. 물론 제가 주인공 풀이를 설명드릴 때는 O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X를 해석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O여서 야생형의 O에서 돌연변이의 X가 지각했다는 거는 문제가 거기에 생겼다는 거고, 거기에 왜 생겼나를 따져 봤을 때 주인공 풀이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풀이에서 핵심은 O를 우선적으로 보자였어요. 왜냐하면 O가 있다는 거는 그 카테고리, 예를 들어 IL이었다 치면 IL이 O다. 그러면 얘는 조절 유전자 결실 아니고 저땅 배지이겠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한 번에 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볼 때는 동그라미를 먼저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 기억 1은 저땅 있는 배지에서 억지단백질을 생성한다. 1은 프로모터 결실이기 때문에 조절 유전자는 결실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현한다. 항상 발현이니까 맞는 얘기죠. 자, 2는 조절 유전자 결실은 저땅 있는 배지에서 생성한다. 저 땅 있는 배지든 말든 얘는 억제 스위치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배지 상관없이 항상 생성한다. 디귿, 이거는 프로모터가 아니라 구조유전자에 암호되어 있다. 자꾸 표시를 따로 하네요. 자, 디귿은 틀렸습니다. 진짜 실제 속도로 풀어볼게요. 야생형과 IP를 줬다. IL, IO, Z를 줬다. 저 땅에 없는 배지인데 X, 얘 O니까 얘가 IO. IO인데 X니까 얘가 I 결실, P 결실. 그 다음에 야생형에서 변화가 생긴 거, 저 땅에 있는데 안 되는 거니까 이거 Z. 그래서 B가 IL. 기억 1은 저 땅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다. 아니고 A는 IO 맞죠? 자, 기억은 뭐냐면 I 결실. I 결실에서 Z는 항상 발현된다. 맞습니다. 야생형과 도르메 두 개다. I랑 P. 배지 가나는 모르고 기억 니은은 IL과 IP 중 하나다. 야생형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얘가 저 땅 배지. 근데 I 결실은 곧 B가 풀린 거라서 항상 발현이고, P는 항상 발현하지 않음이니까 얘가 I, 얘가 P. 그럼 여기서 기억을 보든 니은을 보든 그건 선택인데, 기억을 먼저 본다 그러면 I 결실일 때 항상 X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IL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니은을 먼저 본다 그러면 P 결실일 때 항상 X, 그러니까 얘가 RP다. 다 풀었다. A는 O이다. A는 I 결실에서 RP, RP는 항상 결합이 돼야겠죠. 곱 B 풀린 거니까. 자, 니은은 IL이다. 아니고, 디귿 1은 저 땅에 없는 배지에서 I를 만드냐. 1은 조절 유전자 결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는 다 풀었는데, 제가 실제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랑 실제 속도는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문제 한번 다시 다 풀어볼게요. 입 다물고 풀 거라서 좀 ASMR처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더라도 한 10분, 20분만 투자해서 공부해서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길러놓는다면 언젠가 그 불안함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